자, 이번 시간에는 인생을 럭셔리하게 완전히 바꾸어 줄 만한 그런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자주 나타날까? 이 부분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절대로 자주 나타나지 않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타나는 그런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브프라임이라는 게 정말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수준이었죠. 자, 이렇게 큰 가치 변화가 생기는 이런 회사는 자주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다 또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여야지 또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날 수 있겠죠.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본다 그러면 거의 뭐 블랙스완 수준이죠.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뭐 블랙스완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엄청난 이 기업 가치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시대적인 요구 그리고 환경의 변화 딱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맞아떨어져야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좀 들어보자면 메디톡스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고 조선업이 2005년 이후에 이 조선업이 엄청난 화랑이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100배 주식이 나타났었죠. 자, 그렇듯이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나타나지는 않죠. 자, 이 100배 주식에 대한 이 사람들의 투자 심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제 주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펠프스가 말한 100배 주식, 이 과거와 현재 수치 너머를 봐야 됩니다. 과거, 현재, 너머를 봐야, 미래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월스트리트에서는 상황이 통계보다 낫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성장 추세, 수익성, PER 등에 의존하는 것은 회사가 향후 몇 년간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HLB에 딱 들어맞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서서히 성장하는 그런 안정된 그런 주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100배 얘기하는 겁니다. 100배. 이 100배 정도의 기업 가치 변화는 이런 걸로 측정을 할 수가 없죠. 향후 몇 년을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장 추세는 어떻고 수익성이 어떻고 PER은 어떻고 이런 부분보다는 향후 몇 년간에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0배 주식. 자, 올바로 매수하고 계속 보유하라는 충고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경계하라는 의도이지 주식을 사놓고 그냥 처박아 놓고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매일매일 잔파도를 잇고 복리의 힘에 관심을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100배 주식의 일부만을 달성해도 그 수익은 노후 준비하는데 충분한 자금이 될 수 있겠죠. 100배를 딱 계산해 놓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말 50배 정도 가니까 너무 지겹다. 그러면 뭐 50배 정도 달성해도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노후 준비하는 데는 충분한 자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배 주식을 보유했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했었는데 과거형 했었는데 시장 타이밍을 재거나 혹은 샀다 팔았다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일종의 비극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게 시장 타이밍을 재고 뭐 샀다 팔았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은 자, 하라 그러죠. 그런 거에 자신 있으면 해도 되는 겁니다.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아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브프라임이 터질 거라고 예측한 어마어마한 돈을 밀어넣은 그 사람들도 보면은 2년 전에 그렇게 밀어놓고 계속 손해를 봤죠. 그러다가 이제 탁 터지니까 그 손해 본 거는 뭐 세 발에 피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싹쓸이 해 가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자,
요렇게 하는 건 일종의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안 맞는 게 중요하겠죠. 이 타이밍 재고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다가 점점 멀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거는 개인들의 판단입니다. 근데 본인이 보고 뭐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식은 때때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분명히 이거는 엄청나게 올라갈 건데 왜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지? 이 서브프라임 터질 때도 이 큰 돈을 번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저 정도면 이 자기가 내고 있는 프리미엄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지지? 왜 안 떨어지지? 지금 이제 서브프라임 그 채무 불이행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서는 그래도 튼튼하다, 그래도 튼튼하다 이러면서 이 프리미엄 금리 자체를 내리지 않으니까 그 투자했던 사람들이 약간 당황하면서 떨어지는데 왜 안 떨어지지 하면서 버틴 거죠. 결국은 그렇게 폭삭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고 주식은 때때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죠. 그러나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이런 타이밍은. 그래서 타이밍을 재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펠프스는 수년간 움직이지 않거나 하락했지만 결국 100배 주식이 된 사례를 무수히 제시를 했습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절대로 투자가 목적이 아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투자가 목적이 아닌 투자는 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투기.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또는 자본 이득을 실현해서 다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서 주식 팔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드물지만 팔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실수가 명확해질 때죠. 실수가 명확하다 그러면 그때 파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떨어진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출렁이니까 팔아야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난 팔 거야, 내려가니까 팔 거야, 요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100배 주식 먹으려면 그런 거죠. 자본 이득을 실현해서 다른 손실을 상쇄하려는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드물지만 팔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실수가 명확할 때, 그럴 때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실행하기는 상당히 이 정말로 어렵죠.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말은 쉽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게 출렁이면은 마음이 동하고 그런 부분을 자꾸 보고 있다 보면은 타이밍을 재고 싶고 이거 여기서 팔면은 떨어질 것 같다, 여기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뭐 그게 이제 계속 뭐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뭐 그렇습니다. 100배 먹으려면 어렵죠. 어려운 걸 해내야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면 다 100배 먹어버리겠죠. 골프의 경우 채를 치는 방법과 자세를 조금만 바꿔도 훨씬 잘 칠 수 있게 되죠. 보유를 목적으로 매수해야 함을 좀 더 강조하고 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금 더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풍성해집니다. 마음도 풍성해지는 거죠. 이런 부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가의 이런 흔들림에 상당히 여유롭게 대응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는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험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서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중요하죠. 굳건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굳건히 자리 지킨 사람들이 가장 빨리 달렸죠. 워렌 버핏, 박영옥 대표, 피터 린치. 자리를 굳건히 지켰죠. 보통 자리 지키면 기본적으로 7년씩 지켜버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일 빨리 달렸죠. 열심히 치고받고 이렇게 한 사람들, 자기는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굳건히 자리 지킨 사람들이 굴곡은 이렇게 있었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빨리 달렸죠. 그래서 돈을 아주 크게 벌었습니다. 자, 다양한 심리 상태를 좀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따분함에 죽으려고 하죠. 지금 HLB가 지금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좀 올라갈라 하니까
또 떨어지고 지루한 흐름이 계속되고 그러면 이제 팔고 나가는 투자자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수익을 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해 중에 하나였죠. 이때 수익 낸 사람은 극히 일부였고 실패 이유를 논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 모두가 추측할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었고 우리가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언제 상황이 바뀔지를 예측한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충고를 하는데 수익을 쫓으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익을 쫓으면은 계속 이제 수익이 나는 인기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익을 쫓는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수익을 쫓아다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뮤추얼 펀드는 연구기간 동안 매년 13.8% 수익 벌었지만 그런 펀드에 투자한 사람은 7%밖에 못 벌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펀드에 하나 해놓고 묵직하게 가지 못하고 요거 좀 올해 수익이 별로 안 났네. 또 수익 잘 난 걸로 갈아타야지. 갈아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따분해 하지 마라. 지루함은 많은 것을 설명을 하죠. 지루함으로 금융에서 일어난 온갖 종류 행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루함의 차익 거래를 이용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존재를 하고 작가 톰 호킨스는 만약 현대과학이 정교하고 미묘했다면 지루함을 현대사의 주요한 질병 하나로 분류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언젠가 지루함이 암을 유발한다고 밝혀져도 하나도 놀랍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루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멍청이처럼 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지루해서 주식을 매도해버리고 지루하지 않은 주식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바보처럼 옷을 입기도 하고 지루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라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사람들은 심심하니까 왜 이렇게 지루하지 심심하지 이러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망가뜨리기도 하고 성장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 주에 500원 하는 뜻보잡 회사에 투자도 하고 이러는 거죠. 설득력 없는 전망의 테마주에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루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데는 막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이죠.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돈을 잃어도 자극을 느낍니다. 따도 자극을 느끼고 잃어도 자극을 느끼는 거죠.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카지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도박 중독이라 그러죠.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자하면은 도박이 되는 거죠. 카지노 똑같습니다. 카지노까지 가기 싫으니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도박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계속 뇌에서 도파민이 발생하면서 점점 중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1년 이상을 내다보고 성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주식을 사기만 하면 되죠. 사람들은 같은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HLB 고점 대비하면은 아직도 2달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됐죠. 지금 이제 겨우 3달이 다 돼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자, 특히 변화가 없으면 더더욱 그러죠. 다른 주식은 또 막 날아가는 걸 보면은 더 심하죠.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주식이든 쫓고 나서 난처한 상황에 빠집니다. 보상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보상에 이런 지루함이 있다 그래도 그래 이걸 기다리면은 500만 원 가니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죠. 집중하면은 100배 수익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보상에 집중하면 되죠. 보상에 100배 정도 이익이 난다. 거기에 집중하면은 아무리 천천히 움직이고 한다 해도 지루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계획은 없고 말이 자주 바뀌는지 살펴보라 그러죠. 자,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이사 우리 HLB의 대표이사를 보면은 계획이 다 있죠.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계획하고 했던 부분은 말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뭔가 이런 지금 이제 네오레바 설립 부분도 보면은 이제 법적인 이런 서류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 절차가 조금 늦어지는 거지.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줬죠.
계획한 거는 엘레바하고 삼각합병한다 이랬을 때도 사람들이 막 비웃었지만 그거 할 수 있겠네 이랬지만 결국은 해냈죠. 계획한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경영진도 상당히 신뢰가 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대주주가 주식을 처분하는지 살펴봐라 그러죠. 주식 처분 안 하죠.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를 아주 신뢰를 가질만 합니다. 주식도 안 팔고 한 말은 지키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이 정도로 잘하는 이 경영진도 이 주식시장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HLB의 좋은 모습 보이다 어제 좀 떨어졌지만 이런 부분 여기에 집중하면 되죠. 여기에 보상에 집중하라. 100배 이익은 지루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가 있을 건데 그게 100배가 될 수도 있고 50배가 될 수도 있고 뭐 10배가 될 수도 있고 20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